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용신취형법, 용신을 어떻게 정해갖고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 알아보기로 합니다. 그 중에서 억부용신법에 따른 신강사주의 용신취형법을 알아봅니다. 그 억부용신법 같은 경우에는 일간의 힘이 강하면은 일간의 힘을 좀 들어주고, 일간의 힘이 약하면은 일간을 좀 도와주는 그런 오행을 용신으로 정하는 것을 그 억부용신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간의 그 신강신약을 따져가지고 용신을 정하는 게 억부용신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강은 뭡니까? 인성과 비급이 많으면은 신강한 사주가 되겠고, 신약 사주는 인성이나 비급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식상, 재성, 관성이 강하면은 신약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강한 사주니까 어떻습니까? 인성과 비급이 많으니까 용신은 여기 식상과 재성, 관성을 가지고 용신 후보로 정해야 되겠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강한 사주에서는 그 기본적으로 식상, 재성, 관성을 용신 후보로 잡는데요. 식상을 최우선으로 잡습니다. 신강한 사주라는 게 뭡니까? 일간의 힘이 좀 넘친다는 이야기죠, 그죠?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도 사람이 힘이 넘치면은 밖에 나가서 일하면 됩니다, 그죠? 일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자체가 식상입니다. 자신이 활동하고 생각하고 이게 식상이고, 돈을 벌거나 데이트를 하거나 이렇게 힘을 소진하는 게 재성에 속한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관성은 뭡니까? 힘이 너무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딴 사람이 와서 좀 눌러주는 겁니다. 못하게. 조폭얘기가 가끔 나옵니다만은 조폭도 힘이 너무 강하니까 경찰이 단속하는 거, 그게 지금 관성으로 용신을 잡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일 무난한 게 뭡니까? 식상이죠. 힘이 넘치면은 나가서 일하고 활동하고 그래가지고 소진해야지, 일은 하지 않고 돈부터 찾거나 아니면 누가 와서 눌러버리거나 이렇게 하면은 반발이 심하거나 아니면 부작용이 생기겠죠. 일간의 힘이 강하면은 제일 먼저 식상을 가지고 용신을 잡는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신강한 사주 용신 잡는 방법 알아보기로 하죠. 그 용신 같은 경우에는 후보가 이제 식상, 재성, 관성이라고 그랬죠, 그죠? 요 중에서 첫 번째로 일간하고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도 멀리 있으면은, 내가 지금 당장 여기서 무슨 사건이 생겼는데 미국에 나를 가장 아껴주는 사람이 미국에서 뭐합니까? 못 쓰죠, 그죠? 그처럼 일간하고 가까이 있어야 급할 때 막아주고 도와주고 할 수 있으니까 일단 가까이 있어야 되고요. 월주나 연주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의 영역이 아니고 부모나 조상의 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시주나 일지에 있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진용신 나왔죠, 그죠? 간목일간인데, 그죠? 전부 다 인성이죠, 그죠? 이렇게 인성이니까 전부 다 자신을 도와주는 세력이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자신을 도와주는 세력이고, 여기 축토 같은 경우에도 한겨울이니까 수 기운이 강한 일간을 도우는 그런 경우니까 이 부분도 20점이 되니까 거의 극강한, 여기 나와 있죠, 그죠? 극강한, 그 다음 인다, 인성이 과다 해가지고 극강해진 그런 명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명조에서 요 명조 같은 경우에, 그죠? 이 명조 같은 경우에 신강한 사주니까 식상, 재성, 관성으로 잡는다고 그랬죠, 그죠? 여기 일주나 시주에 있는 것을 먼저 잡으라고 그랬지만 여기밖에 없으니까 방법이 없죠, 그죠? 자, 재성을 용신으로 잡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한겨울에 태어난 간목이죠, 그죠? 한겨울에 태어난 간목이니까 얼어 죽지 않으려면은 조후로 병화나 정화가 필요하겠다 이야기죠. 화가 필요한데, 이렇게 조후로는 화오행이고, 그죠? 억부로는 이렇게 재성이죠, 그죠? 재성이니까 토오행 아닙니까, 그죠? 억부로는 토오행이고, 그 다음에 조후로는 이렇게 병화가 되면은 요게 서로 용신이 안 맞죠, 그죠? 억부 용신으로는 토오행인데, 그죠? 이렇게 그 조후로는 병화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억부하고 조후하고 용신이 같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진용신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조후로 용신을 잡든 억부로 용신을 잡든 크게 발복은 하지 않는다. 물론 용신이니까 좋은 기운이죠. 그렇지만 크게 발복은 하지 않는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용신의 예잠 살펴보기로 하죠. 자, 이런 명조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명조가 나오면은
자, 제일 먼저, 자, 일간의 세력이 먼저부터 따져봐야 되겠죠. 그죠? 자, 간목일간입니다. 간목일간의 세력은 뭐 같은 이렇게 모고행이거나, 그죠? 자, 일간을 생조해주는 요 수호행이 그 자신의 일간의 세력이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점수 한번 따져보기로 하죠. 요게 30점이라고 그랬죠. 그죠? 인성이니까 30점. 요거 20점이죠. 나머지 이렇게 더 있으니까 더 이상 따질 필요 없이, 자, 신강한 사주다. 볼 수 있겠고요. 자, 신강한 사주의 그 용신은 뭡니까? 신강사주 용신, 그 다음 희신, 자, 기신, 자, 구신, 한신, 자, 이렇게 놓고 따져보기로 하죠. 신강한 사주에서 식상, 재성, 관성 중에서 선택하라고 그랬죠. 그죠? 식상, 재성, 관성이 후보가 되는데, 식상은 여기 있네. 그죠? 자, 재성은 여기 있고, 그죠? 요것도 재성이네. 그죠? 여기는 너무 멀다고 그랬죠. 자, 요거하고 요거하고 따지는데, 일단, 그 식상과 재성 같은 경우에는 일지나 시간이 우선이라고 그랬죠. 그것보다는 요게 더 낫겠다는 이야기죠. 자, 당연히 화가 용신이 된다는 이야기죠. 화가 용신이면은 식상이 용신이면은 재성이 희신, 재성이 용신이면은 식상이 희신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죠? 자, 요 부분에 재성인 토오행이 됩니다. 자, 기신은 뭡니까? 용신을 극하는 오행. 요 용신을 극하는 거니까 뭡니까? 화를 극하는 거니까 수가 되겠죠. 그죠? 구신은 요 희신을 극하는 거 토니까. 자, 목극토죠. 그죠? 목극토. 그 다음에 한신은 뭡니까? 여기 없는 거. 목, 화, 토, 금이 없네. 그죠? 이렇게 금이 없는 요게 한신이 되겠다는 이야기죠. 여기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화, 토가 이렇게 용신이고, 자, 수목이 이렇게 기신인데, 여기 보시면은 갈로 속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갈로 속에 이렇게. 그죠? 요 갈로 속에는 현재 이 같은 경우에는 억부로 이렇게 따진 건데, 그죠? 조우로 따져보니까 화목이 용의신이고, 수금이 조우로는 귀신구신이다. 이렇게 그 용신이 조우나 아니면 억부로 따졌을 때 같은 용신이면은 이게 진용신이다는 얘기죠. 화가 용신이 됐을 때 이 부분에 화오행이 왔을 때는 이런 명주에서는 상당히 그 발복하는 그런 확률이 좀 크겠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 더 살펴보기로 하죠. 자, 이런 명조가 있습니다. 이 명조 같은 경우에도 일단 그 일간의 세력 한번 따져보기로 하죠. 일간의 세력이 뭡니까? 일간이 기토일간인데, 그죠? 자신하고 같은 이 명조, 이 부분이 전부 다 일간의 세력이 되겠고요. 또 화생토죠, 그죠? 화오행은 전혀 없네요, 그죠? 인성은 없네요, 그죠? 자, 비금만 가지고 신강한 사주가 되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30점이죠, 그죠? 요게 10점. 요거 10점, 10점이니까 얼마입니까? 30, 40, 50, 60이니까 당연히 신강한 사주죠. 그죠? 이렇게 신강한 사주니까 용신 후보는 뭡니까? 자, 다시 해보죠. 용신, 자, 희신, 기신, 구신, 한신 이렇게 있는데 용신 후보는 뭐 식상, 재성, 관성이 후보라고 그랬죠. 그죠? 식상이 뭡니까? 토생금으로 이렇게 식상이죠. 그죠? 요게 식상이고 금오행이고 그죠? 토생금. 그 다음에 재성은 토극수죠. 그죠? 자, 이게 수오행이 되겠고, 관성은 뭡니까? 목극토로 극하는 목오행이 되겠네요. 그죠? 관성은 원국에 없네요. 그죠? 관성은 원국에 없고, 수오행하고, 금오행이 이렇게 있는데, 그죠?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일지에 있고, 요거는 시간이 있네요. 그죠? 둘 다 어느 쪽으로, 정해도 상관이 없는, 자, 그 정도입니다. 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금생수로, 여기 지지에, 생조도 받고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그런 용신 후보가 되겠고, 요 같은 경우에는 일지 바로 밑에서 또 생조해 주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어느 쪽으로 정해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는 자, 그 모형으로 정했네요. 그죠? 여기 그 모형으로 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그 모형을 하지 않고 자, 수호형으로 해도 상관이 없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 모형으로 하게 되면은 희신은 뭡니까? 식상이 용신이면은 희신은 재성이 되겠다는 이야기죠. 자, 수호형이 되겠고, 이 마찬가지로 요게 수가 되면은 용신을 요게 수로 하게 되면은 희신은 반대로 여기 금오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신은 요 금을 극하는 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신은 요 수를 극하는 자, 토국수죠. 그죠?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한신은 여기 없는 거 목화 토금수인데 목이 없네요. 그죠? 목이 없는데 요 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강한 사주에서는 이 목오행도 길신반열에 든다고 그랬죠. 그죠? 목극토 이렇게 이 강한 기토를 이렇게 눌러주는 거니까 당연히 그 역할을 하는 관성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요런 명조가 있습니다. 자, 이 명조에서도 일단은 그 기본적으로 일간의 세력부터 한번 따져보기로 하죠. 자, 무토일간입니다. 그죠? 무토일간에서 일간의 세력은
자, 이렇게 화생토로 생조해주는 화오행하고 같은 토오행, 요게 일간의 세력이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일간의 세력인데, 점수 따져보시면 요거 30점이라고 그랬죠. 요거 20점, 그죠? 요거 10점, 10점이니까, 30, 50, 60, 70이니까, 당연히 그 신강한 사주죠. 그죠? 자, 용신이죠. 그죠? 용신 후보. 그 다음 희신, 기신, 구신, 자, 한신. 이렇게 따졌을 때, 용신은 뭡니까? 식상, 재성, 관성 중에서 찾으라고 그랬죠. 그죠? 식상은 뭡니까? 토생금이니까 금오행이 없네요. 그죠? 자, 금인데 없고요. 그다음 재성은 자, 토곡수로 극하는 요 수오행이 있네요. 그죠? 자, 수가 있고 관성은 자, 목곡토로 자, 목오행이죠. 그죠? 이렇게 있는데 금오행은 없으니까 제외하고 자, 수오행하고 그죠? 여기 수오행하고 목오행 중에서 이 보시면 여기는 거리가 너무 멀죠. 그죠? 이렇게 거리가 너무 머니까 이제 요걸 용신으로 잡으면은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목오행을 이렇게 용신으로 잡으면은 자, 용신이 관성이면은 희신은 자, 재성입니다. 재성이 뭡니까? 수오행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수오행. 기신은 요 목오행을 극하는 거. 자, 금극목이죠. 그죠? 금오행. 그죠? 구신은 요 수를 극하는 거. 토곡수죠. 그죠? 이렇게 토곡수. 그럼 한신은 여기 없는 거죠. 목, 화가 없네. 그죠? 자, 화가 없는 요 화가 그 한신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런 명조가 있습니다. 이 명조 같은 경우에는 일간의 세력 한번 따져보기로 하죠. 그죠? 자, 을목일간입니다. 그죠? 같은 목오행이거나, 그죠? 이렇게 목오행이거나, 그 다음 수오행이 일간의 세력인데, 수오행은 없네요. 그죠? 자, 일간의 세력을 따져보면은, 요게 30점, 요게 20점, 요게 10점이니까, 일단은 뭐 신강한 사주로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신강한 사주인데, 신강한 사주인데 일간하고 일지가 같은 오행이면은 요걸 간여지동이라고 합니다. 간여지동이면은 주관이 강하고 고집과 융통성, 유연성은 좀 부족하고 또 식상과 또 재성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은 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강한 사주니까 일단 용신, 자, 희신, 기신, 구신, 한신 구해보기로 하죠. 신강한 사주에서 용신은 뭐 식상과 재성, 관성이라고 그랬죠. 그죠? 식상과 재성, 관성이 용신 후보인데, 자, 식상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있고, 관성은 여기 있고, 그죠? 재성은 어디 있습니까? 재성은 없네요. 그죠? 재성은 없으니까, 일단은 그 식상과 관성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겠는데, 관성은 여기 연지에 있고, 여기 시지에 있으니까, 식상인 병화가 용신이 되겠다. 보시면 되겠죠. 그죠? 여기 화오행이 용신이 되겠고요. 화오행이 용신이면은, 희신은 재성이죠. 그죠? 식상이 용신이면은 재성은 재성은 여기 있네. 그죠? 여기 재성이 여기 있네. 요게 토가 희신이 되겠고, 그죠? 용신이 화오행이면 기신은 화를 극하는 거, 수가 되겠네요. 그죠? 구신은 요 토를 극하는 거, 목국 토가 되겠네. 그죠? 목오행이 이렇게 구신이 되겠고, 한신은 목, 화, 토, 금이 없네. 그죠? 금오행이 이렇게 한신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렇게 그 화오행이 용신이 됐는데, 그죠? 이 화오행이 용신으로 하기는 했지만 이 화오행이 식상이다 보니까 을목이 자신의 그 활동이나 요 영역이 아니죠. 자신의 활동 영역은 요 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연주의 식상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활동이 아니고 조상이나 부모 때 사업을 했거나 성장기 때 그런 환경이 되겠고 자신의 활동 영역이 아니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여기가 상관이고 여기가 기토라 가지고 용신과 희신이 이렇게 나란히 해가지고 일간을 보필해 주는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상관은 이 연주 같은 경우에는 그 일간의 그 태어난 근본이자 조상궁이라 가지고 그 연주의 재성이 위치하면은 그 일간이 그 편재의 성향으로 태어나고 또 조상 때에 사업을 하는 그런 집안의 출생일 수 있겠다. 미리 볼 수 있겠고 월주 같은 경우에는 그 부모 형제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간의 성장기이고 월간에 이렇게 상관이 이렇게 위치하다 보니까 부모가 사업이나 아니면은 활동이 좀 강해가지고 뭐 의식주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그 정도 볼 수 있겠고요. 노후에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겁재가 강해지니까 재성이 오히려 극화돼가지고 뭐 의식주에 곤란도 받을 수 있겠고 또 이런 명조 같은 경우에는 그 초년에는 좀 좋은 집안의 출신이었으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생활도 될 수 있겠다. 미리 볼 수 있겠습니다. 식상과 재성이 이렇게 연월주에 용의신으로 위치하면은 그 용의신의 덕을 좀 보기가 힘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억부용신법에서 신강사주는 어떻습니까? 신강사주에서는 식상 제일 먼저 그 용신으로 선택하고 그 다음 재성, 자, 그것도 안 됐을 때 관성을 용신으로 선택한다. 이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식상과 재성은 일주나 시주 위치해야 제대로 용신 역할을 하고 발복하기가 좀 좋다. 물론 이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대운이나 세운에 따라서 이렇게 식상과 재성이 오면은 제대로 발복할 수 있는 명조는 된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그 신강사주의 억부용신법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